어느 날 나는 인터넷 게시판을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절대 혼자서 보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발견했다. 호기심이 많이 생긴 나는 주저없이 글을 클릭했다. 그 게시물은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기묘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한 젊은 남성이었다. 그는 도시 생활에 지쳐 몇 주간의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외딴 시골 마을에 위치한 한적한 민박집을 예약했다. 그 민박집은 오랜 역사를 가진 고즈넉한 한옥 스타일의 집이었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주위를 둘러보며 오래된 건물의 매력에 빠졌다. 집주인은 나이가 지긋한 할머니였고 그녀는 친절하게도 마을과 주변 환경에 대해 여러 가지를 알려주었다. 하지만 그에게 한 가지 이상한 충고를 전했다. 밤에는 절대 마당에 나가면 안 돼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 특히 더 조심해야 해요. 그 말을 들은 그는 이유를 물었지만 할머니는 그저 웃으며 옛날에는 실종된 사람이 많았어요 라고만 대답했다. 약간의 불편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는 여행 동안의 스트레스를 풀고자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로 했다. 첫날 밤은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다. 그러나 둘째 날 밤 잠을 자던 중 갑자기 이상한 소음이 들려왔다. 아주 멀리서 여러 사람이 홍성거리는 소리 같았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열고 바깥을 내다보았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피곤해서 무시하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셋째 날 밤, 이번에는 한밤중에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소름이 돋았다. 누가 이 늦은 시간에 문을 두드릴까? 그는 문에 가까이 다가가 귀를 기울였지만 그 두드림은 어느새 사라지고 정막만이 감돌았다. 이틀 동안의 이상한 경험은 그를 점점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 다음 날, 그는 마을을 산책하며 현지인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주민들은 그 민박집이 수십 년 전부터 유령이 나오는 집이라고 속삭였다. 슬프게도 그곳에서는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고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 발길을 끊었다고 했다. 더 이상 혼자서는 있을 수 없다고 느낀 그는 곧바로 짐을 싸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날 밤 어김없이 마당에서 들리는 소음에 다시 깨어나고 말았다. 결국 그는 용기를 내서 집 밖으로 나가보기로 했다. 마당에 나서자마자 그는 믿을 수 없는 것을 목격했다. 바닥에 어렴풋이 드러나는 수많은 발자국과 흐릿한 형체들, 그리고 그 가운데 홀로 서 있는 젊은 여자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고요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뒤돌아 뛰기 시작했다. 민박집 안으로 돌아와 문을 힘껏 닫았지만 이상한 기운은 사라지지 않았다. 밤새도록 불을 밝혀둔 채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 후로 그는 예정된 체류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서둘러 떠났다. 마을을 빠져나가며 다시 뒤돌아본 민박집은 밤의 어둠 속에 괴이한 침묵만이 흘렀다. 몇 달 후 인터넷을 통해 그는 그 민박집이 지난 몇 주 동안 폐쇄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곳을 지나던 행인들에 의해 빈집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마당에서는 아무 이유 없이 수많은 발자국들이 발견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형체가 포착된 CCTV 이미지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곳에서 있었던 일은 여전히 그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그날 밤의 기묘한 경험은 그가 평생 잊지 못할 생생한 공포로 남아있었다. 그저 간단히 끝나는 인터넷 이야기 중 하나일 뿐이었지만 이젠 그에게 있어서 현실이 되어버린 끔찍한 경험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소년 민우는 어릴 적부터 할머니로부터 여러 가지 무서운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 할머니는 항상 지기 전에 집에 들어와야 하며 밤에 혼자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곤 했다. 민우는 어린 마음에 할머니의 말씀을 그저 옛날 이야기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된 어느 여름날 민우는 시험 공부에 지쳐 친구들과 잠깐 시원한 바람을 쐬러 밤늦게 동네 뒷산을 오르게 되었다. 별로 깊지 않은 산이었고 친구들도 함께였기에 별로 걱정하지 않았다. 산 중턱에는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고 친구들은 그곳에 가보기로 결심했다. 어둠 속에서 폐가에 도착한 민우와 친구들은 휴대폰 플래시로 주변을 비추며 나아갔다. 폐가는 버림받은 지 오래된 듯 보였고 안에는 낡고 버려진 가구 조각들과 먼지뿐이었다. 그때 누군가 재채기 소리를 냈고 친구들은 깜짝 놀라 소리를 냈다. 그저 먼지가 많아서였지만 순간적으로 모두 긴장했다. 민우가 주위를 둘러보던 중 폐가 구석에서 작은 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이끌린 민우는 친구들에게 문 쪽으로 가보자고 제안했다. 친구들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따라 나섰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안에는 더 작은 방이 있었고 바닥에는 이상한 문양이 그려져 있었다. 마치 어떤 의식에 사용되었을 법한 모양새였다. 그 순간 폐가 전체에 바람이 휘몰아치며 문이 쾅 닫히고 방 안의 전등이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두려움에 휩싸인 민우와 친구들은 즉시 폐가를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폐가를 벗어나려 할수록 그들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바람 소리라 생각했지만 점점 그 소리는 명확히 들려왔다. 돌아와 라는 낮고 불길한 목소리였다. 민우는 그 목소리를 무시하고 친구들과 함께 산을 내려갔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그 목소리는 그의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는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뒤척이다가 새벽녘에야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폐가 앞에 서 있었다. 꿈속 폐가는 현실과 똑같았지만 주변은 온통 안개로 뒤덮여 있었다.
문 안쪽에서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어른거렸고 민우는 그 현상에 끌리듯 발걸음을 옮겼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는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 민우는 꿈이 너무 생생해서 어리둥절했지만 그저 꿈으로 치부하려 했다. 그러나 그날 오후 친구들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어젯밤 이후로 이상한 일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같이 같은 꿈을 꾸었고 낮에도 그 속삭임이 들린다고 했다. 그들은 이 상황을 해결해야겠다고 마음먹고 다시 폐가로 향했다. 이번엔 낮이었으므로 두려움은 덜했지만 폐가에 도착하자 다시 기묘한 기운이 그들을 감쌌다.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그들은 방의 문양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문양은 마치 놀이처럼 보였지만 친구 중 한 명이 그것이 고대 주술과 관련된 것임을 알아챘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른 민우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문양은 오래전 영혼을 불러들이는 의식의 일부였고 그들이 발로 문양을 밟았을 때 그 의식이 다시 시작된 것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문양을 훼손하기 시작하자 갑자기 방 안의 공기가 맑아지고 속삭임이 사라졌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다. 다행히도 영혼들은 얌전하게 돌아갔다. 민우와 친구들은 이후로 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구하였고 다시는 밤늦게 돌아다니지 않기로 했다. 그 경험은 그들에게 어른들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그들은 다음날 할머니의 집으로 찾아가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할머니는 모든 걸 알고 계신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위로의 차를 내어주셨다. 모험과 공포가 뒤섞인 그 밤은 민우의 가슴 깊이 새겨졌지만 그는 그 경험 덕분에 그 누구보다 성장할 수 있었다. 언제 어디서든 들려오는 속삭임, 같은 어른들의 충고를 무시하지 않기로 다짐하며 민우는 그날 이후로 매일 주어진 일상을 감사히 여기며 살아가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몇 년 전 겪었던 소름 끼치는 경험을 여러분께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떠오른 그 사건은 아직도 저에게는 생생합니다. 그날의 기억은 저를 놓아주지 않고 매일 밤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 일이 벌어진 때는 한여름 밤이었습니다. 저는 대학생이었고 꽤나 힘든 한 학기를 마친 후 혼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오래된 작은 마을이었고 그곳에는 지금은 운영되지 않는 낡은 호텔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호텔은 저예산 여행자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오랜 역사를 지닌 호텔이었고 과거에는 꽤나 화려했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오래된 장식과 가구들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옛날의 멋진 순간들을 공유하는 것 같았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방 열쇠를 받아 3층에 위치한 방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고풍스러웠고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움직였습니다. 방에 도착하자 큰 창문 너머로 보이는 마을의 전경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도 잠시 방 안에는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첫날 밤에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피곤함에 지친 저는 곧바로 잠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밤부터 상황은 조금씩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이 저절로 열리거나 갑자기 방 전체가 차가워지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오래된 건물이라 겪는 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셋째 날 밤, 저는 기이한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호텔의 복도를 걷고 있었고 누군가가 뒤따라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을 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잠에서 깬 저는 방이 이상하게도 오싹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밤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호텔의 복도를 헤매이며 뒤쫓기는 느낌, 그리고 그 끝에는 항상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방의 물건들이 조금씩 위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호텔 직원들이 청소하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스스로 바꿀 수 없는 위치에 있는 물건들까지 움직인 것을 본으로는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결국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방 안에 불을 끄고 가만히 침대에 누워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고 방 안의 온도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갑작스럽게 창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왔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때 창문 너머로 흐릿한 형체가 보였습니다. 두려움에 질린 저는 마구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쳤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는 이곳에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아직 새벽 시간이었지만 저는 짐을 챙겨 호텔을 떠났습니다. 프론트 데스크에는 아무도 없었고 저는 서둘러 체크아웃을 하고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마을을 떠나는 동안 뒤에서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계속 들었습니다. 마치 저를 놓아주지 않겠다는 듯한 강렬한 시선이었습니다. 마을을 떠난 후로는 다시는 그 꿈을 꾸지 않았고 이상한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인터넷에서 그 호텔에 대한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역사적인 호텔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방문객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기록이 있었고 그중 일부는 그곳에서 불행한 사건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아무도 그 사건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이곳이 단순한 호텔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지금은 그 일을 계기로 저는 미지의 것을 쉽게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갈 때에는 반드시 그곳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합니다. 그 여름날 호텔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소중한 교훈을 안겨주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장소에 가게 된다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